2년마다 한 번 열리는 U20 아시안컵, 한국은 이미 4강 진출을 하면서 U20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일본, 호주 이렇게 네 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선 자존심 싸움이죠. 특히 일본이 껴있잖아요. 한국은 U20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국가지만 마지막 우승이 2012년으로 13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한 번 취소된 것을 포함하면 5번 연속 우승을 놓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준우승, 2023년에는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에 패배하면서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U20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3대3으로 맞선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홍성민 골키퍼의 선방이 빛난 경기였으며 김태원의 감각적인 득점도 돋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결승행을 다투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경기 후 이창원 감독은 10년 감수했다. 마음이 착잡하다. 아직 경기가 남았다. 결승까지 준비를 잘해보겠다. 선수들에게 고맙고 감격스럽다라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는 질문에는 이미 선수들도 알고 있었다. 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다. 경기에서도 그런 점이 보이긴 했는데 선수들이 대견하게 그런 것들을 잘 견뎠다.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잘 이행해줘서 고맙다. 경기 포인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는 후반전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짰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전을 앞두고는 경기를 앞두고 많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경기일 수도 있었다. 착잡하게 준비했다라면서 이제 부담은 덜었기에 부담 없이 하고자 하는 걸 잘 끌어내서 더욱더 철저히 도전하겠다라면서 사우디만 이긴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일전이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시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승 1무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태국과 시리아를 연달아 꺾으면서 2승을 기록하고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한국의 경기 이후에 호주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한일전이 될 수도 있고 호주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한국이 사우디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0대3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퇴장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무너졌고 그 패배의 충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기 출전했던 윤도영은 한일전을 벼르고 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잊을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꼭 복수하고 각오를 밝혔었죠. 김태현 역시 한일전은 무조건 승리한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 로테이션까지 돌리면서 제대로 붙지 못했고 고전하면서 겨우 1대1 무승부가 되었는데 이번엔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중국 유스풋볼 트레이닝 베이스 중앙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에 하정우, 2선에 박승수, 진태호, 백민규, 3선은 성신, 손승민이었고 포백은 김서진, 김호진, 신민아, 배현수가 구성했고 골문은 홍성민이 지켰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이 한 차례 슈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우디는 경기 시작 30초 만에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한국은 하정우의 헤딩 슈팅이 나왔으나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고삐를 당겼습니다. 전반 20분 중원에서 볼을 따낸 한국은 빠르게 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백민규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떴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28분 좌측에서 볼을 잡은 박승수가 개인 기량으로 수비를 제쳤습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수비 맞고 뒤로 흘렀습니다. 손승민이 이 볼을 따내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전반 37분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진태호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남은 시간 득점은 터지지 않았고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래도 좀 우세하긴 했는데 소득이 없었죠. 경기장은 무슨 무관중 경기장처럼 이 중요한 4강전이라고 하지만 너무 고요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심심한 경기일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래요? 이미 4강 진출해서 그런 걸까요? 우선 한국은 3일 전에 120분 혈투를 치렀죠.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아무리 젊어도 회복이 빠르다고 해도 선수들이
발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를 통한 골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사우디도 나름 조직력이 탄탄했고 이미 버티기로 작정했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사우디는 0.07의 기대 득점, 한국은 0.37. 정말 장난 아니죠? 이 경기는 결과만이 중요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됐습니다. 감독은 이제 윤도영을 투입했습니다. 윤도영은 전 경기 출전이었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을 노린 겁니다. 박승수를 대신해서 윤도영을 투입했고 이제 경기가 좀 더 달라졌습니다. 후반 8분 윤도영이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이때 정말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골인 줄 알았어요. 진태호가 1대1 찬스를 잡았는데 방향만 돌려놓는다는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흘러버렸습니다. 태호야! 네, 한국이 교체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후반 11분 하정우, 진태호를 빼고 김태원, 김결을 투입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몰아붙이기는 하는데 골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점유율을 늘리고 주도권을 잡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계속 투입하면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35분 윤도영이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 김태원의 헤더가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후에 득점은 없었고 싫다 싫어 연장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반전은 전반보다 더 나았고 기대득점 1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율도 더 높았고요. 원치 않는 연장전을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윤도영이 있고 김태원이 나오니까 좀 더 찬스를 만드는 느낌이 나죠. 그 1대1 찬스, 가장 중요한 찬스가 있었는데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기면 끝이죠.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사우디는 그냥 승부차기 준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성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승전이 눈앞에 와 있다고 왜 느껴질까요? 지친 선수들이 안타까웠지만 꼭 버텨주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연장 전반 막판에 더더더더더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박스 안 돌파까지는 완벽했고 컷백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그 볼이 우리 선수에게까지 갔는데 볼 컨트롤이 길면서 힘없이 골키퍼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안 돼! 네, 결국 후반까지 갑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후반전 때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골이 안 나와요. 일본은 8시에 호주와 경기하는데 진짜 오기가 생겨서라도 시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우디가 이렇게 답답한 경기인데 일본 호주는 다를까요? 솔직히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인데 0대 0이 뭐냐고요. 중요한 건 일본도 꼭 진짜 연장 가라. 네, 너희들도 겪어야 한다. 근데 솔직히 승부차기 안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 과연 누가 킥을 하게 될까요? 윤도영? 김태원? 네, 우즈벡전에서도 1번이었던 김태원인데 김태원이 놓치네요. 한국 두 번째도 놓쳤습니다. 상황이 너무 꼬이는데요. 그나마 홍성민이 한 번 막았고 한 번은 사우디가 실축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키커 우리 한국은 결국에 막히면서 4강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쉽지만 칠레에서 사고 쳐야죠. 아쉽다.